이번 시간에는 자연관찰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하고 실제 현장에서 진행해보고 자연관찰 프로젝트 진행 시 유의사항과 활동 방법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른꿈고등학교 환경교사 고성원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자연을 관찰하는 수업을 하실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과 자연을 관찰하고 또 관찰한 자연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 네이처링을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처링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네이처링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올바른 자연관찰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링 강원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과 네이처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자연관찰 수업에 네이처링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대한 환경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글과 사진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주변의 생물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이처링을 알게 되었고 우리 학교, 우리 마을 네이처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하신 대로 수업이 이루어졌나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학생들이 주변의 생물을 찾아보고 관찰한 다음 자신이 관찰한 것을 직접 네이처링에 기록해보는 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수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처링 팀에 연락을 드려서 한 학기 수업을 함께 계획하고 진행하기도 했었죠. 계획을 세워 여러 생물 분류의 네이처링 자연 안내자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업을 함께 하면서 네이처링 팀 전문가들도 푸른꿈 고등학교와 주변 마을의 생물을 알게 되고 함께 기록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처럼 체계적으로 네이처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네이처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교사들께서 수업의 새로운 도구로 네이처링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조금은 막연한 생각으로 어쩌면 단편적인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생물을 관찰하고 네이처링에 기록을 해보고 나서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네이처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사께서 직접 관찰하신 생물을 네이처링에 한 번도 기록해 보지 않으시고 곧바로 미션을 만들어 수업에 사용하시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학생들이 관찰 기록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교사께서 학생들의 관찰과 기록을 지도해 주실 수도 없습니다. 네이처링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교사께서 사전에 100개 정도의 네이처링 게시물을 올려보시고 다른 기록자들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학생 입장에서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교사에게도 그리고 학생에게도 의미 있는 수업을 위해 네이처링을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진행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네이처링을 활용한 수업은 기본적으로 도입, 야외 자연관찰, 네이처링 기록, 공유, 갈무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 수업 내용에 맞는 네이처링 미션을 먼저 개설하는 것이 우선이시고요. 미션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네이처링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입 단계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입 단계는 자연 관찰이란 무엇이고 관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이처링에 대한 설명과 사용법 등의 내용을 실내에서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자연 관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학교에 있는 나무나 풀을 찾아보거나 사진 찍는 것이 아니고 그 생물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왜 그 자리에서 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하는 일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관찰을 네이처링을 통해 어떻게 기록하며 기록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한마디로 네이처링을 활용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앞서 학생용 영상 2편을 보시고 활용해서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법과 의미에 대해 지도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이 시간 도입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을 기록하는 것이 막연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관찰, 기록, 공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조금 더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수업을 진행하실 때도 매번 수업 시작마다에 꼭 지난 수업 기록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살펴본 후 이 수업의 목표를 공유하는 도입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야외 자연 관찰인데요. 실내에 도입 수업이 끝나면 야외로 나가 학교 주변 생물을 관찰하는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유의사항이 무엇일까요? 우선 교사가 미리 파악해두지 않은 무작위 야외 공간으로 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물 분류군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교사들께서 먼저 파악해서 구역을 나누시고 각 분류군별로 순차적으로 수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 풀, 곤충, 버섯 순서로 여러 차례 수업을 구성하는데 나무 관찰 수업은 나무가 많은 1구역과 2구역, 풀 관찰 수업은 풀이 많은 3구역, 곤충 관찰 수업은 곤충을 많이 볼 수 있는 4구역과 5구역으로 학생들을 안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화분 등에 심긴 원예 품종 식물이나 우리 사람이 기르는 동물이 아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학생들과 활동을 하기 전 구역을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만나고 싶은 생물만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다른 생물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나무, 풀, 곤충, 버섯 등 생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지역의 전문가를 모셔서 몇 차례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식물, 곤충 등의 전문가가 학생들을 안내하는 야외 관찰 수업을 준비해서 이론과 실제를 모두 배우고 경험하는 여러 차례의 수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야외 관찰을 마친 후 네이처링 기록은 야외에서 곧바로 할 수도 있지만 교실로 돌아와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네이처링의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학생들의 경우 야외 관찰 후 기록은 교실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야외에서는 생물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고 교실에 돌아와서는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야외에서는 스마트폰 데이터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교실에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치 정보 입력 등 스마트폰 설정만 올바르게 하면 사진을 언제든 정확히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찰과 기록을 마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수업에서 무척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 모두 모여 우리 학교 네이처링 미션을 열어서 학생별 기록을 함께 리뷰하고 또 개인의 기록이 모여 학교, 마을의 생태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결국 네이처링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발견한 생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관찰해서 끝내지 않고 잘 기록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더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네이처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관찰, 기록, 공유의 과정을 경험하여 자연을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알아가도록 돕는 수업이기에 공유와 갈무리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과 기록을 공유할 때는 모두가 같은 화면을 함께 크게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이 아닌 웹사이트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교 미션을 연 다음에 개요 메뉴에 있는 지도, 그 다음에 통계, 참여자, 관찰 기록 등의 미션의 각 메뉴를 열어 그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보며 확인합니다. 그럼 대표님, 학생들의 관찰과 기록을 리뷰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하면 좋을까요? 학생마다 경험의 정도나 개성이 다를 테니까요. 관찰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생물의 특징을 알아갈 수 있게 여러 부위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진 찍는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관찰과 기록이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생물의 그 생태적 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우리 학교 선배들의 기록을 보고 후배들이 그 기록을 지속해가는 과정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입니다. 공유와 갈무리는 매 수업마다 해야 할 내용, 또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할 때 해야 할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처링 프로그램 수업을 단계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이처링 기록을 수업 중에 경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몇몇 교사께서 네이처링을 단순 도구로 사용하신 후 학생들의 기록을 숫자와 점수로 매겨서 수행평가를 하시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숫자 경쟁으로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록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생의 사진을 캡처해서 가짜 기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학생들이 자연 생태를 이해하는 시민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 때 네이처링 프로그램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라도 올바르게 관찰하고 기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이처링에는 다양한 회원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게시물에 이름 제안이나 댓글로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이때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들만의 언어로 서로 많은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지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로 모였고 도움을 받고 표현하는 경험은 학교를 벗어나 집단지성을 경험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네이처링을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일회성 도구가 아닌 도입, 관찰, 기록, 공유, 각 단계의 과정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업 전에 교사가 먼저 네이처링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자연관찰 게시물 등록의 경험을 충분히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을 위한 네이처링 미션을 개설하되 사전에 네이처링 팀과 협의합니다. 세 번째는 도입, 관찰, 기록, 공유 각 단계로 프로그램의 수업을 잘 기획해 봅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숫자의 기록보다 올바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화분이나 화단에 심긴 원예식물 등이 아니고 야생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하게 합니다. 네이처링 수업을 고민하시는 교사들께서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셔서 학생들이 관찰의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생물, 그리고 생물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는 생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주변의 생물을 알아가는 것은 나와 자연, 그리고 환경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그 경험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네이처링의 강홍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